제가 이제 탈북을 하게 된 동기가 고모님들, 이모님들 다 이제 한국에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북한에서 살면서 혈육에 대한 정이 너무나도 뜨거웠어요. 아버지는 55세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없이 이제 제가 17살부터 가장의 역할을 해가면서 이제 집을 이렇게 유지해가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에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저희 친척인데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지 못하고 너무 보고 싶다. 중국까지 오면 볼 수 있다. 이런 편지가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는 중국에 친척이 있을 일이 없거든요. 일본에서 왔고 다 부모님들이 제주도 출신들인데 중국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한쪽으로는 혹시 일본에 있는 친척들 중에 한 명이 중국에 시집을 갔나?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에 몰래 갔다 오려고 이제 떠났죠. 집을 떠났죠. 그래서 한 달이면 돌아오겠어요, 어머니 하고 이제 집을 떠났는데, 그 떠나는 과정도 이제 기차를 타고 함경북도 이제 무산이라는 곳으로 갔는데요. 함흥에서 무산은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저희는 북한의 이제 내륙 지역에 있고 무산은 국경 쪽에 제일 위지역에 있고, 그래서 정말 가는 과정에 경찰들이 검사를 하고 통행증 검사하고, 무산은 또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승인번호를 받아야 돼요. 북한은 통행증이 평양에 들어가려면 승인번호를 받아야 됩니다. 평양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무산, 해산, 신의주, 해령 이런 지역은 또 국경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또 승인번호가 있어요. 그 승인번호 통행증은 너무나도 비싸고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통행증도 없이 그냥 무작정 떠났어요. 청진에 가서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기차를 갈아타야 돼가지고 청진에까지 갔는데, 가는 과정에 이제 열차가 정전이 돼가지고, 겨울인데요, 정전이 돼가지고 열차가 이제 그 선로에서 한 온군 하룻밤을 묵었어요. 기차칸 안에서 달달달 춥고 정말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청진까지 도착을 해서 어떤 숙박을 하는 집에서 돈을 내고 하룻밤 숙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산으로 이제 떠나기 위해서 청진역에 나왔는데, 마침 청진역에 돈을 받고 이 승무안전원들하고 연결해주는 장사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이 사람들이 우리 신분증을, 여기서 말하면 신분증이죠, 북한말로 국민증을 회수해가지고 그 국민증을 이제 그 열차에 안전원들이 있거든요, 경찰이. 그 경찰들에게 줘요. 그럼 이 경찰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열차에서 열차에 탄 사람들의 그 통행증을 검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주면 이 사람들이 그 기차에서 검사를 쭉쭉 하다가 저한테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름이 뭡니다, 이미 통행증은 주민등록증 바쳤습니다, 이러면 이 신분증이 없거나 이제 통행증이 없이 기차를 탄 사람들은 다 불러요. 불러가지고 자기네 그 칸에다가 걷어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한 명 한 명 조사를 하고 대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미 그 사람들은 우리 신분증을 가지고 타기 때문에 내 이름이 예를 들어서 이은택이다 하면, 공민증에 이은택이 있으면 이거는 내가 뒷돈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를 이제 통행증이 없이 이제 잡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갈 수 있게 됐는데, 아니 정작 기차를 타려고 하니까요, 기차에 막 기차가 막 전기가 안 와서 연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열차에 타야 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냥 매달리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빈몸이니까 막 열차에 그냥 빈몸이니까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람의 뒤에 매달리면 무서운 게, 이 사람이 힘이 없어서 떨어지면 나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릴 때는 사람한테 안아서 매달리면 안 되고 한쪽에 이렇게 모서리에 붙어서 매달려야 됩니다. 이 사람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안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 매달리는데 거기에 내 앞에 뭐가 있었냐면 여자가 있었어요.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막 무너지게 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더군다나 여자니까 혼자 버티기 힘드니까 제가 이 어깨로 열차에 오르는 순간대 이 손잡이를 잡고 이 어깨로 그 여자 엉덩이를 받쳤어요. 이렇게 어깨로 받쳐가지고 이 여자를 정말 사람이 당장 떨어지니까, 그래서 안에 탄 사람들이 막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가게 됐거든요. 그게 올라가면 어떤 일인지 알아요? 여기 사람이 꽉 차면요 발을 못 디디니까 사람이 위로 이렇게 기어가요. 막 기착안에서. 그래서 올랐는데 이제 이 사람은 여자니까 그때 제 나이가 한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이 여자는 한 20대 중반 됐을 거예요. 여자니까 이제 막 해치지도 못하니까, 근데 제가 그래도 남자니까 막 사람들 막 해치고 막 밀고 해가지고 그 여자를 이렇게 설 수 있게 내렸어요. 이 위에 이렇게 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무산까지 오는 과정에 이 여자가 나한테 너무 고맙다 하면서 무산역에 도착을 했는데 이 여자가 그쪽에 있는 그 좀 군인들을 좀 알고 있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통행증이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기착안에서는 무사했지만 나가는 거는 지금 통행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내가 통행증이 없다 하니까 나를 데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 경찰들이랑 빠지는 쪽이 있어요. 경찰들, 군인들, 얘네가 이제 따로 빠지는 데가 있거든요. 나를 그쪽으로 따라오라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가니까 이제 이 별단 군인들이 그 여자를 알고 있더라고요. 막 반갑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기로 개구멍으로 이제 나가서 저는 무산에 제가 이제 찾아가야 될 집에 가서 이제 숨어 있게 됐죠. 무사히 도착을 해서 한 2개월 정도 그 집에서 숨어 있다가 이제 어느 날에 강으로 이제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탈북도 저는 브로커라는 것이 있었지만 이 브로커가 군인들과 짜고 넘기지 않고 그냥 대낮에 12시에 우리는 강도강을 했어요. 강도강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이 연선을 지키는 군인들하고 짜지 않고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이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막 도망치는 사람들이 깡도강을 했다 하거든요. 깡으로 도강을 했다. 저희는 뭐 군인이 우리한테 막 쫓아오고 우리는 막 그냥 여기서 내가 멈추면 죽는다. 군인들이 총 들고 따라오니까요. 12시에, 딱 12시에 이제 도망을 쳤는데 초소가 있어요. 이제 한 몇십 미터에 하나씩. 초소와 초소 사이로 이제 여기로 뛰세요 해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마라. 옆에도 보지 마라. 그냥 앞만 보고 뛰라. 해가지고 그냥 12시에 그냥 앞만 보고 뛰었어요. 그냥 물을 차고 어떻게 물을 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물을 차고 넘어와가지고 깡도강을 했고 그래서 넘어와서 숲속에 산에 넘어와서 돌아보니까 군인들이 총 메고 헐렁헐렁 해서 이제 이렇게 왔는 게 건너편에. 야,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중국의 화룡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화룡에 있는 조선족 집에서 한 몇 달을 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북한으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어디 한국으로 오려고 오지 않았거든요. 그냥 내 아버지 형제를 만날 수 있다. 내 아버지 누나를 만날 수 있다. 고모를 만날 수 있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도 이제 한 달만 기다리세요 하고 왔는데 중국에서 한 달이 아니라 무산에서만 2달을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에 넘어왔는데 내가 만나야 될 고모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왔는데 제주도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조선에 있는 거예요. 중국에 친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중국으로 그렇게 중국에 있는 친척인 줄 알고 이제 넘어왔었어요. 속아서 넘어왔어요. 근데 넘어와 보니까 제일 놀랐던 게요. 그 중국의 농촌집에 있었는데 이만한 가마솥에요. 아무 때나 뚜껑을 열어도 흰 쌀밥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저기 방에 들어가면요. 꽈배기 무슨 이 기름으로 튀긴 그런 빵들이 한 번씩 빵 장사꾼들이 그 동네로 이제 이렇게 지금 보면 아마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빵을 팔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돈을 주고 사놓는데 그냥 빵들 막 까베기도 막 이따만한 것들. 아니 수돗물 트니까 그냥 아무 때나 수돗물 잘잘잘잘. 뭐 그냥 그 부엌에 보면 기름통이고. 야 이게 무슨 천국 같은 거예요. 전기 24시간, 쌀밥이 24시간, 물이 24시간, 빵이 24시간. 이건 완전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는 북에다가 두고 온 어머니가 있고 형제가 있고 또 내가 여기 온 거는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고 고모를 만날 수 있다 해서 왔는데 빨리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런데 이제 나를 빨리 고모를 만나게 해주지도 않고 고모 온다는 고모는 결국은 중국에 없었고 그 고모는 제주도에 있었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고모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가야 된다. 나 엄마도 있고 아버지 무덤도 있는데 아버지 묘도 있고 한데 나는 가야 된다. 그러는 과정에 이제 북한에서는 대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지방선거를 했어요. 북한에는 대의원을 뽑아가지고 그 대의원들이 이제 김정일이를 이제 추천을 해서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중국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대의원 선거가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고요. 지방 대의원 선거는 한국으로 말하면 지방의원 선거래요. 지방선거예요. 근데 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산에서 2개월 있다가 넘어와서 금방 만나고 간다고 했던 것이 몇 개월 못 넘어가다 보니까 그 해에 진행됐던 대의원 선거에 제가 지방 대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넘어가면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산당에 반항을 한 것이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김정일이가 내려보낸 일꾼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정일에게 반항한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선거를 할 때 후보가 한 명입니다. 후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한 명이에요. 위에서 이름을 지명한 놈 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놈한테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놈한테 투표를 안 하면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0%, 95%, 100%가 이제 선거율이 나올 텐데 나머지는 뭐 간혹 가다가 행방불명이 됐거나 죽었는데 제때 이제 죽었다라는 등기가 올라가지 않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투표를 못 하니까 이제 100%가 안 나오고 이제 90%, 95%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를 했는데 90%가 나왔다. 그거는 선거겠어요? 그게 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선거가 아니죠. 어느 나라, 공산국가든 자본주의 국가든 뭐 자유주의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도요, 이 한 동네에서 나를 95%를 지지하는 데가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런데 늘 김정일의 정권은 90%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그런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북한으로 가면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감옥에서 장군님의 선거를 참여하지 않은 이제 정치범, 거기다가 나는 일본에서 온 남조선 사람의 자식, 이게 딱 붙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탈북을 하게 됩니다. 이 탈북을 결심하기 전에도 나는 죽어도 북한으로 가서 죽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엄마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형제도 있고 또 이런 혈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혼자서 살겠다고 이럴 수 없다. 내 때문에 형제들을 죽일 수는 없다. 하고 제가 중국 공안에 자수하러 갔어요. 자수하러 막 가는데 이제 제주도에서 우리 고모가 이제 그 중국 주인집으로 전화가 오고 중국 애들이 또 나를 찾아 나서서 난리 났어요. 저는 중국 공안에 가서 스스로 나는 이제 그냥 친척 좀 만나려고 왔는데 저는 도망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저는 북한으로 보내달라. 그러면 북한에서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쟤들한테서 용서를 구해야 되지? 너무 지금 생각해 보면 어이없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참 단순했죠. 심지어 내가 그 숨어있던 중국의 그 하령에 있는 그 중국 조선족 집의 친구가 어느 날에는 자기네 친구들을 부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양꼬치를 버치에다가 한 버치를 갖다 놓고 맥주 한 몇 상자를 갖다 놓고 마당에서 이제 양꼬치 구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에 있는 그 친구들이 이제 나한테다가 어이 너 은택이 전에 그 김정일 장군님이 다리를 이렇게 접디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막 그게 완전 나를 모욕하는 거 같고 감히 우리 장군님을 모욕하는가 이러고 나 그거 막 그랬었어요. 야,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세뇌라는 게 무서운 건지 내가 이제 바보였는 건지 모르겠는데
감히 우리 장군님이 다리를 전다라는 거는 그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흉내를 낸다는 거는요, 그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얼마나 우습게, 너 우리 장군님을 이렇게 나한테서 우습게 말을 하냐. 내가 그렇게 웃으냐. 그 난리 났었어요.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나는 북한으로 갈 수가 없는 몸이 됐어요. 정치범으로 몰릴 상황이 됐고, 심지어 이제, 저를 이제 잡는다고 북한의 이제 그 보위부에서, 아마 이제 화룡으로 병방들에서 보위부 놈들이 넘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걔네가 넘어와가지고, 걔네가 넘어올 시점에 저는 도망을 쳤고, 걔네가 넘어와서 내가 이제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숨어있던 중국집에 조선족 그 친구를 잡아갔어요. 잡아서 북한 애들이 데리고는 못 가고 중국 사람이니까 변방대라는 데다가 걷어 넣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네 집에서 이제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이니까 그때 중국 돈으로 17,000위안을 넣고 뽑았어요. 뽑아서 이제 한국으로 보냈거든요. 그 친구도 다 한국에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어디서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한국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탈북자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제가 결혼식 신혼여행을 그 친구들이 제주도에 올 때 제가 가서 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제가 탈북을 하게 됩니다. 북한에 가면 정치범으로 영원히 감옥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의 정치범이라는 게 수용소가 어떤 데고 감옥이라는 게 어떤 데가인지를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감옥, 한국처럼 감옥에 들어가면 이밥을 주고 고깃국을 주는 줄 알고 TV를 보는 줄 압니다. 북한의 감옥은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범 수용소는 더 말할 수가 없는 인간 이하의 그 강제 노역을 강요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죽고 북한에 가도 나는 이제는 죽을 몸이다. 선거를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이를 빠치고는 부모님 고향으로 가자. 아버지도 죽어서도 가고 싶었던 고향이었는데 아버지는 끝내 북한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죽어서 단 한 번만 제주도에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넘어왔으니까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그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북한으로 가면 죽는다라는 것밖에 없고 한국으로 가는 길은 죽지 않으면 산다. 다시 말하면 잡히면 죽고 잡히지 않으면 산다 해가지고 50대 50의 확률이 있었는 거예요. 북한은 100% 죽는다라는 확률과 한국으로 갈 때는 죽는다와 산다가 50대 50이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산다 했어요. 그래서 50%의 확률이 있는 곳으로 택했죠.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한국에 와서 돈을 400만 원 주기로 하고 돈이 없이 떠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저희 그 고모인가요? 제 브로커 비용을 200만 원을 보냈는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그 브로커 중에 한 명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를 주지 않았어요.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그 브로커 손을 타서 돈이 없이 도망을 쳤어요. 중국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한국에 가면 원래 현금을 주면 맞돈을 주면 200만 원이면 그때 왔는데 맞돈을 못 주면 와서 주는 경우는 이제 1년씩 걸리니까 2배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만 원을 주기로 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야 되겠으니까 이제 400만 원 주기로 하고 이제 브로커 선을 탔고 그렇게 해서 화령에서 연길로 나와가지고 연길에서 이제 그 브로커의 차를 타고 베이징까지 갔어요. 베이징에서는 열차를 탔습니다. 열차를 탔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신분증 다 해서 하지만 그때만 해도 한 사람이 가가지고 열차표를 막 10개, 20개를 살 수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브로커가 이제 우리 11명이 떠났는데 11명치를 사서 기차에서 타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으로 지금 가는데 기차칸에서 이제 신분증 검열을 하는 거예요. 기차칸에서만 일주일이 7날. 7날을 가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이제 기차칸에서 신분증 검열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신분증이 없으니까 잡혔는 거예요. 야, 이제는 북송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열차 창문을 까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아니, 창문을 툭툭 치는데 엄청
엄청 두꺼운 거예요. 북한의 기차 창문 유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열차를 타면 딱 열차가 떠나면 안에서 그 문을 안에서 탁 제껴가지고 문을 열고 뛰어내릴 수가 있는데 이 중국 열차는 그 열차가 탁 떠나면요 자동으로 문이 탁 잠겨가지고 안에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 뛰어내리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열차가 서면 이게 락이 풀려요. 그리고 대신에 창문을 까야 되는데 창문을 까지를 못하겠는 거야. 너무 두꺼워가지고 막 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이제 그 기차관에서 잡혀서 오다가 어느 한 역에 이르러서 이제 이 경찰들이 기차역에서 서면 우리한테 딱 와서 우리를 지키는데 그 역에서는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11명이 그 역에서 무슨 역인지도 몰라요. 와다 눈치 보고 내리자 해가지고 다 그냥 5살짜리 애 한 명 해가지고 11명이 그 역에서 내렸는데 새카만 밤이었어요. 그냥 그 기차표만 내니까 이제 농촌마을인가 그냥 어떤 그 철도 담당 여자 한 명이 나와 있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차표를 이렇게 보여주고 밤에 거기서 11명이 부록하고 다 내렸죠.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대기 숙박해서 자고 다음날에 저희는 버스를 타고 또 중국에서 동남아 쪽에 국경으로 갔습니다.